오, 그럼 불을 내면 되겠네. 카라큘라가 이를 키운 게 아닌가. 그거 안 돼. 본 방송은 법률 방송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크로코다일입니다. 호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뵙습니다. 카라큘라 병장입니다. 네, 로블로 오는 11화. 오늘은 서초동 오피스텔 주차장 마세라티 길막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특별 손님 모셨는데요, 카라큘라 씨 모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 조회수를 한 300만 정도 빠른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3만 정도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맹추격 중입니다. 일주일 만에 2만을 쫓아갔습니다. 와, 못 쫓아갈 줄 알았는데.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네. 여러분들께서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대체 공휴일이었던 8월 16일 이제 월요일 저녁 한 9시경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서초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차량을 불법 주정차, 그러니까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입주민이 돼갖고, 네. 그걸 이제 경비원이 이제 스티커를 앞유리에다가 붙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화가 몹시난 그 마세라티 차주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제 언쟁과 시비를 했는데, 거기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이제 오피스텔에 이제 출입 퇴입구를 아예 다 그냥 차로 때려 맞고, 이렇게 돼가지고 근처에 있는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네. 이거를 경찰관이 이동도 못하고 뭐 절레절레 하다가 일단은 임의 동행식으로 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이제 지구대로 이제 같이 갔다가 이제 경찰서가 조사받고, 약 새벽 3시경 이제 경찰서에서 돌아온 차주가 이제 차를 좀 이동을 한. 문제는 어쨌든 네.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입주민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현장은 정말로 제가 갔을 때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뉴스 좀 보니까 그 주차금지 스티커 붙인 다음에 그 관리인한테 100만 원 달라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차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 그죠. 네, 또 경비원 분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1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도 좀 입증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조사해요? 그런 건? 그 진술을 들어보고 누구 말이든 맞는지. 예를 들어서 경비원한테만 얘기를 했다 하는데 경비원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면.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증언을 종합을 했을 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제 뭐 조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똑똑한 대답이.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조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머리가 멍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본인도 헷갈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보니까 4가만 요구했다 그러고, 앞유리 본드 제거하고 유리막을 다시 코팅하는데 비용이 70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만 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또 당사자들만이 아는 사실이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차를 막은 거지 않습니까? 네. 차를 근데 이제 뭐 관리인이 욕도 하고 뭐 사과도 안 하고 막 그랬다고. 근데 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한 바로 느낀 걸로는, 일단 그 해당 오피스텔이 입주민의 그 등록되어 있는 주차 대수에 비해서 허용 가능한 주차장 수가 턱없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늦게 주차장을 가면 주차구역 외에다가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갖고 또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자기만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리고 아니 그럴 거면은 이 주차 가능한 대수를 늘리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티커를 붙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 그러니까요. 열받을 것 같아요. 이거 그쵸. 본드까지 발라가지고 붙여놓으면은 저도 가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것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그 차에 붙였던 스티커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뒷면을 봤는데 사실 그게 막 본드까지 바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네. 일반적인 스티커인데 그게 조금 노후화가 돼서 이 스티커의 접착제가 마치 좀 본드처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경찰이 여기서 이제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CCTV 영상을 확보를 해갖고 보니까, 일단은 경찰관도 강압적으로 이 차주를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몇 마디 하더니 같이 따라서 그냥 순찰차를 타고 이제 지구대로 가더라고요. 그 광경을 목격했던 입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관도 이동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뺀다. 난 여기 관리소장의 사과를 받을 때까지는 한 발짝도 안 물러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경찰관이 지금 이 행동은 업무방해 행동이기 때문에 입건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아, 입건하십시오. 난 그래도 안 빼요.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다 결국은 이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청에 따라서 이제 지구대까지 갔다가 경찰서가 조사받고 이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임의 동행을 이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의자 반드시 번호도 이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수밖에 없죠, 법원에서.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뭐냐면 도망할 우려가 있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 이게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의 요건인데 이 사람이 뭐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거 누구나 너도 나도 다 알고 있고 도망하지 않고 차도 여기 있는데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죠. 그럼 이걸 현행법에서 이제 경찰이 뭐 전혀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 그 있어요? 그렇죠. 이 죄는 마세라티 차주가 이 길막을 한 행위는 형사상으로 교통방해, 그리고 업무방해, 그리고 소방법 위반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 이거는 최종적으로 법원을 가면 유죄 판단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법원에 가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민사상으로도 책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건 이제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독점적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경찰은 기본적으로 이 국민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어떤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강제로 체포를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이런 것들은 다 예외적인 거예요. 이런 강제적인 어떤 수사를 하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사안에서는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재빠르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다. 말이 안 되네요. 그럼 저 이마트 갔다가 뭐 환불 안 해주면은 열받는다고 거기 입구 막아 때리면 아무도 못 들어오고 못 나가는 거네요? 나중에 벌금 150만 원. 업무방해로 한 100만 원, 150만 원 벌금 맞고. 이건 형사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는 형벌의 예방적인 효과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준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나는 법원에 가서 일반 그 업무방해죄나 교통방해죄로 나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어.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난 이런 행위를 안 해야지 라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벗어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분들은 뭐 예방 효과고 뭐가 없어요. 그냥 사실 저희가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좀 알아봤는데 이미 해당 관련된 이제 길막 방지법이라는 일종의 이름으로 해서 국회에 법안 발의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통과되진 않고 몇 개월 된 상황인데 이 호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유지에 이제 불법 주차된 차량을 공권력이나 공권력을 위탁받은 사인에 의해서 견인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차장 자체가 실제로 모질라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차 모두 이제 견인할 수 있다고 돼버리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이걸 악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방금 우리 사무실 밖에도 이제 차들 많이 대져 있잖아요. 이제 레카차 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은 네. 진짜 레카 업계가 되게 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도 그리고 또 이제 취재 과정에서 찾아본 것 중에 하나는 찜질방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들이 된 차들로 인해 가지고 출동 도착이 좀 지연됐던 이유 때문에 관련된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돼서 맞습니다. 뭐 됐다 그러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네. 이거랑 비슷한 건인데요. 이제 소방법에서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 이 진로 방해하는 차들을 견인하거나 이제 치워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천 화재 사건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소방법이 개정이 돼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들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차를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차가 만약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었다라고 한다면 차량의 차주는 과태료도 물고 파손된 소방차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에서 불이 났었다. 그러면 이제 소방차가 바로 밀어버릴 그냥 수 있는 소방차는 그냥 밀어버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일이네요. 오, 그럼 불을 내면 되겠네요. 방화가 세지 않나요? 근데 방화가 근데 방아찌는 네. 형량이 굉장히 사형까지 갑니다. 사형이에요? 네. 연기만 내야겠네. 연기만. 근데 이게 자동차 관련 법률들이 우리나라가 허술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많이 허술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네. 뭐 튜닝카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다채롭게 하잖아요. 네. 튜닝카 시장도 엄청나게 큰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보면은 네. 전부 따로 놀고 자빠져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네. 적극 권장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네. 얘네들은 또 엄청 빡세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런 것도 있고 틴팅 같은 경우도 투과율이 70% 이하면은 잡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죠. 경찰들이 안 잡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단속을 하려면 네. 경찰관이 이 틴팅이 지금 몇 프로의 농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이 사건 관련해서 또 제가 호변님한테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그 입주민 입장에서 네. 민사로 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을 걸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그 손해액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산정하고. 근데 이게 됩니까? 사실상 많이 어렵다고 봐야죠. 아, 또 그래요. 네. 그거 뭐- 불법행위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을 했다. 아니 근데 제가 명확하게. 중요한 거래가 있었는데 그냥 중고차 거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갔어. 본인이 그럼 중고차를 팔아야 되는데 못 갔어. 그래서 손해가 얼마인 것 같아요? 중고차는 다음에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돼. 바로 그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앰뷸런스 길막 사건 있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생사가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 길막 때문에 그 환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그 길막 행위랑 사망의 인과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서 살인죄로 기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손해 발생이랑 이 길막이랑 그 인과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다. 저는 이게 뭐 며칠 동안 세워놓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하도 화제가 돼가지고. 네. 근데 며칠 동안 아니고 그냥 4시간 5시간 만에 뺐으니까 사실상 별 사건은 아닌데 네. 카라큘라가 네. 우리를 키운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별일도 아닌데 이 사람이 괜히 가가지고 네. 레카차 들이는 밀고 막 조회수 300만 나오고 막 아무튼 뭐 오늘 굉장히 또 오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그 카라큘라 네. 채널에도 곧 로우블로 형님들하고 또 재미난 또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또 한 편 올라갈 테니까요. 저희 채널도 한번 넘어와서 재밌게 한번 봐주십시오. 카라큘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블러디 타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소고기 사주시나요? 예, 소고기. 감사합니다. 그만. 호바루 블러디 타임.